안녕하세요, 학부모님, 학생 여러분.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설명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에서는 여름 특강 IB Reading 및 Writing 과목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짧게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설명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얼라이언스 인문계열 원장을 맡고 있는 이주현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해외 국제학교에서 다녔고 IB 디플로마 과정을 직접 이수했습니다. 중학생 때까지는 저도 한국인이니까 무조건 수학 H를 해야 할 것만 같았는데 9학년, 10학년이 되니까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과목은 언어랑 사회 과목인 것을 깨달아 어쩌다 보니 언어를 3과목 이수하고 H를 4과목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는 저 정말 공부 잘했습니다. 에 대한 자랑이 아닌 그만큼 IB 2년이라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많이 울기도 했지만 동시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이 앞으로 겪게 될 IB 과정을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저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수업들을 만들고 오늘 설명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명에서는 단순히 여름 특강 커리큘럼을 나열하기보다는 IB 영어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어디에서 막히는지, 왜 많은 학생들이 뒤늦게 후회를 하는지, 그리고 이번 여름 특강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지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부모님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영어로 글을 얼마나 자주 쓰고 있을까요? 학교 숙제 말고 스스로 분석글이나 에세이를 써본 경험은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학교에서는 한 학기에 많아야 두세 개의 글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IB에서는 시험에서 처음 보는 텍스트를 받고 1시간 15분이라는 시간 안에 3, 4장 정도의 분석글을 써야 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생각보다 학생들은 9학년, 10학년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11학년은 기대하는 바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읽는 것은 하는데 쓰는 거는 안 돼요 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물론 많은 학부모님들이 IB 영어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B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무엇이냐고 제가 여쭤보면 대부분 수학이나 과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는 우리 학생 영어 잘한다, 말 잘한다, 오래 살았다, 지금 7점, 8점 다 받고 있다. 그런데 실제 IB에서는 글을 쓰지 못하면 고득점 자체가 불가능하고 평가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9학년, 10학년 성적으로 11학년 성적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IB는 영어 과목뿐만 아니라 과학 IA, 사회 과목 에세이, TOK 에세이, 익스텐드 에세이처럼 대부분의 평가가 모두 글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학생이 경제, 경영, 심리, 화학, 수학, 물리, 생명 어느 과목을 택해도 영어로 글을 쓸 수 없다면 7점을 받기 어렵다는 구조입니다. 그치만 이런 걸 알고 계셔도 현실은 어떨까요?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 선행학습, 시험 준비, 문제풀이에 집중하다가 어느 순간 11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글을 쓰려고 하면 학생들이 저 무엇을 분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알고는 있겠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저한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IB뿐만 아니라 9학년, 10학년 수업도 사실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시험 9학년, 10학년 또는 실제 IB 시험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머님들께서도 시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시간은 1시간 15분. 학생들은 텍스트를 하나 받습니다. 배웠던 책일 수도 있고, 광고일 수도 있고, 만화일 수도 있고, 기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시간 15분이라는 시간 안에 글을 읽고, 분석하고, 라이팅까지 끝내야 됩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작 국제학교 또는 외국인 학교를 다녔어도 글 쓰는 연습은 거의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치만 그 짧은 1시간 15분이라는 시간 안에 아까 보였던 텍스트를 읽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과 같은 분량의 라이팅을 손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점수가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점수는 보통 4점에서 5점에서 머물게 되며, 물론 학교 선생님에 따라 점수 편차는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도 옆에 학교 바로 같은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 다른 선생님은 7점을 뿌리시지만
제 학생은 3점, 4점을 뿌리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치만 점수 편차가 있더라도 글을 잘 쓰는 학생과 못 쓰는 학생은 명확하고 그는 그로 인해서 아무리 선생님이 어렵다고 해도 높은 점수는 연습을 통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치만 이러한 연습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IB 영어에서 7점은 절대 나올 수 없는 점수가 됩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IB 데이터를 살펴보면 IB 영어 A 과목에서 7점을 받는 학생은 전체 4.3%에 불과합니다. 100명 중 4명 정도가 7점을 받는다는 것이고, 이 결과는 한국 학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심지어 영어가 모국어인 학생들도 함께 경쟁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체능 과목을 제외하면 7점을 받기 가장 어려운 과목 중 하나가 Language A가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5점을 받은 확률이 가장 높은 과목 또한 영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공부 안 해도 5점 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5점조차 대부분 학생들이 수많은 연습을 통해 만든 결과이며, 특히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우리 학생들은 준비를 미리 해두지 않으면 5점은 물론이고, 6점이나 7점으로 올라갈 기회 자체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이비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6과목 모두 5점을 받으면 30점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5점, 6점, 7점은 각 1점마다 점수의 무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영어는 적어도 6점을 받는 목표로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겁을 들였는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미 IBDP 과정을 시작한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학생들이 해야 할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영어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도 영어만 따로 시간 내서 매일 1시간씩 분석하고 라이팅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IB 시작 전이라면 어떨까요? 이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학교 수업 난이도도 아직 높지 않고 IB처럼 IA, 시험, 과제, 카스, EC 또는 SAT까지 신경 써야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학생들은 저 바빠서 글 쓸 시간이 없어요 라는 말을 대신 정말로 글을 써보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빠르게 캐치하고 제대로 배워서 다시 연습하는 과정을 반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회를 보고 계신 저학년, 그리고 라이징 8학년부터 10학년 학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저는 이 시기에 읽고 생각하고 글을 쓰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 국제학교 학생들을 수년간 가르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만약 학생이 엄마, 나 영어 괜찮아. 수학이랑 과학 또는 다른 과목만 도움 필요해.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제발 그대로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늘 설명이 끝난 이후에 학생이 쓴 글을 한 번만 읽어보세요. 문장이 자연스러운지, 문법은 맞는지,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득력 있게 이어져 있는지, 글이 중간에 산으로 가지 않았는지, 혹은 손글씨는 아주 엉망이 아닌지. 물론 글을 잘 쓰는 학생도 있긴 합니다. 다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고 대부분은 단 하나의 문제가 아닌 여러 문제가 동반돼서 글쓰기 성적이 하락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영어가 왜 중요한지 강조를 했으니 프리-IB 영어 과목들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IB 영어 수업은 단순히 영어라는 과목 하나를 진도로 끝내는 수업이 아닙니다. 학생마다 부족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저는 리딩과 라이팅 반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두 수업을 함께 수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이유는 각각 다루는 바가 좀 다르기 때문이겠죠? 리딩 수업은 단순히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수업이 아닌 글이 쓰여진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글을 썼는지 분석하는 과정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로 짧게라도 글로 쓰면서 설명하는 연습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반면 라이팅 수업은 학생들이 글을 쓸 때 막히지 않도록 단계별 연습을 통해 논리적인 에세이를 최종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기본기를 만드는 것으로 목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리딩 수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단순히 읽는 것 자체가 아닌 읽은 내용을 글로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딩 수업에서는 단순히 작품의 내용을 요약하듯 배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읽으면서 작가는 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문학적 장치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그것이 독자에게 어떤 의미나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이런 부분을 하나씩 분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대적 배경, 풍자, 상징, 톤, irony 같은 요소들이 글 속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학생들이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분석하는 설명글을 쓰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수업은 읽고 끝나는 수업이 아니라 텍스트를 읽은 뒤 생각하고 그 생각을 글로 직접 작성하는 과정까지 함께 진행되는 Reading plus Writing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여름 특강 리딩 실러버스를 살펴보시면 학생들은 여러 종류의 텍스트를 다루게 됩니다. 먼저 단편 소설을 통해 짧은 텍스트를 분석하는 연습을 시작하며 이 단계에서는 비교적으로 짧은 작품을 통해 문학이 다루는 다양한 관점과 주제를 빠르게 접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장편 소설을 통해 조금 더 긴 이야기 속에 주제, 인물의 변화, 작가의 의도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작품 속 요소들이 이야기 전개 속에서 어떻게 반복되거나 어떻게 변화하는지 더 큰 흐름 속에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비가 그 transformation이란 단어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되는 과정을 어떻게 파악하고 알아서 글을 쓸 수 있는지까지 함께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를 통해 짧은 텍스트 안에 metaphor, imagery 같은 figurative language가 작가의 표현 속에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디스토피안 작품을 통해 문학이 단순한 이야기 전달을 넘어서 사회 문제나 시대적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수업은 단순히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중에 짧은 분석글을 직접 작성하기도 하고 디스커션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다양한 해석을 접하게 됩니다. 또한 미니 아이오, 즉 오럴 스피킹 연습도 하게 되는데요. 책에서 배운 내용과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티클을 찾아 두 작품이 어떤 사회적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각 작가가 어떻게 그 논리를 전달하고 있는지, 5분 분량의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말을 함으로써 실제 IBIO, Individual Order를 미니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 리딩 수업을 통해 IB가 중요하게 다루는 사회적 가치, 시대적 기대, 문화적 관점 같은 요소들을 모두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로 학생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숙제도 꾸준히 진행되는데요. 학생들은 수업에서 다룬 텍스트를 바탕으로 핵심 주제에 대한 분석과 작품 속 주제나 사회적 메시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글을 쓰는 과제가 진행되며 단어, vocabulary 학습도 함께 진행됩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에는 weekly 테스트를 통해 학생들이 내용을 외워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닌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해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매주 개별 피드백이 제공되며 학부모님께서도 학생이 어떤 부분을 잘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은 학생들이 실제로 잘 배우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라이팅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글을 쓰려고 하면 처음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라이팅 수업에서는 일단 에세이를 써봐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 글을 구성하는 요소를 하나씩 연습하며 thesis 어떻게 쓰는지, 문단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근거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부분을 단계별로 연습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처음에 짧은 문단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긴 분석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매 수업마다 필요한 표현과 문장 구조를 배우고 실제로 적용해서 쓰면서 피드백을 통해 본인의 아카데믹 라이팅에 습관을 남도록 연습합니다. 학생들이 버벅거리는 이유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또는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 몰라서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글을 쓰면서 학생들은 무엇이 올바른 글인지 습관으로 기억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thesis, topic sentence,
edit and revision처럼 단계별로 학생들이 차근차근 연습하면서 최종적으로 완성도 높은 에세이를 쓰는 게 수업의 목표입니다. 또한 라이팅 수업에서는 문학 텍스트만 쓰는 것이 아니라 비문학 텍스트까지 함께 다루게 됩니다. IB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광고, 이미지, 기사 같은 자료를 보고 분석하고 그 분석을 글로 정리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리딩 수업과는 포커스가 좀 다르지만 두 과목 모두 최종 목표는 동일합니다. 텍스트를 이해하고 분석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이 매주 수업에서 글을 쓴다는 것인데요. 수업이 주 3회로 진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학생들이 집에 가서 숙제로 적용해보고 다음 날까지 글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글을 읽고 아래와 같이 피드백을 전달하고 다음 수업에서 학생들이 학생별로 어떠한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 하나씩 짚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라이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revision, 즉 글을 수정하는, 다시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수학도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봐야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영어도 피드백만 받고 끝내면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업을 들어도 성적에 향상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쓰고 피드백을 받고 다시 수정하는 이 과정을 무한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글은 정말로 써보고 고쳐보고 다시 써봐야지 늘기 때문이죠. 리딩 수업과 마찬가지로 라이팅 수업에서도 매주 위클리 테스트가 진행되며 실제 IB처럼 처음 보는 텍스트를 제공하거나 수업 중 다루었던 텍스트를 다시 제시해서 학생들이 문단 또는 에세이 형태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리딩 수업처럼 학생과 학부모님이 모두 실제로 실력이 올라가고 있는지를 매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영어가 진짜 중요하구나, 빨리 준비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저는 일단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원,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목적을 떠나서 IB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IB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라이팅에 대한 과목, 혹은 영어라는 과목 자체를 학부모님께서 다른 수학과 과학 과목처럼 많이 신경을 써주신다면 저는 그게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치만 방학 때 일정이 많지 않거나 특강 이후에도 꾸준히 글 쓰는 습관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되시는 학부모님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특강과 별도로 얼라이언스 에듀 자체 제작 프로그램인 영어 라이팅 챌린지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챌린지는 기본 4주 과정으로 주 2회씩 진행되는 한 세트가 있습니다. 학생은 한 달 동안 총 8번 문학 또는 비문학 텍스트를 분석하며 글을 쓰게 됩니다. 한 달에 글 한 번도 안 쓴 학생들이 훨씬 많을 텐데 8번이라는 글을 쓰게 되면서 그 자체가 습관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고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위와 같은 컨텍스트 그리고 엑설트를 읽고 과제를 제출하면 다음날 피드백을 제공받고 학생이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시 수정하는 것까지가 한 사이클이 됩니다. 이 사이클은 한 달에 총 8번 반복하게 되며 지금 보여드린 그림은 9학년 10학년 또는 11학년 12학년 학생들이 IB 대비로 연습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어린 학생들, 중학교와 9학년 10학년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조금 더 이지한 IB 챌린지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 IB 시험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수정보는 타이핑이 아니라 무조건 위와 같이 손글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IB 시험은 결국 손글씨로 써야 되고 선생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도 글씨가 정리되어 있으며 읽는 속도와 채점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특강 수업 또는 챌린지 모두 글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시험에서 필요한 글쓰기 습관까지 제가 함께 무조건 잡고 갈 예정입니다. 제가 영어 설명회와 챌린지를 통해 전달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은 글을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의 중요함이며 바빠서 시간이 맞지 않더라도 글을 꼭 쓰는 습관을 절대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IB 시작 전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있고 학교 과제도 지금처럼 절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글을 써보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다시 연습하는 과정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IB 시작 전에 기본기를 만들어 두는 것이 학생이 IB를 버티는 힘이 됩니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11학년 돼서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글 쓰는 연습을 조금 더 먼저 할 걸. 저의 설명회나 이러한 설명회를 조금 미리 알아서 들어볼 걸.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글쓰기는 하루아침에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IB 시작 전에 지금부터 꾸준히 연습한다면 학생들은 IB 과정에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고 좋은 결과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여름 특강은 그 기본기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특강이나 영어 챌린지 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학원 카카오 채널 또는 위챗을 통해 문의를 주시면 되시며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해당 설명을 시청해 주신 학부모님과 학생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